자, 여러분들한테 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문제죠. 그러면 문제를 일단 코드를 먼저 작성하기 전에 얘네가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다음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고라는 게 있고 메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로고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커서 모여 있다는 거는 뭐다? 아, 얘가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구나. 근데 여기도 마우스 올렸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다는 거는 아, A 엘리먼트의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어때요? 빨간색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밑줄이 생기죠. 아, 그렇다는 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호버라는 걸 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한다면 A의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아, A의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푸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조건이 뭐냐면 메뉴 텍스트에 호버 구현하시면 되고 A 엘리먼트의 너비가 최대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 풀었더라도 강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사는 요거를 div란 다음에 A 탑, 그런 다음에 bmx 이렇게 감싸줄 겁니다. 자, 그러면 A 엘리먼트가 이렇게 나오고 div의 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div의 자식인 이 A부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컬러를 블랙이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주게 되면 이거는 A 엘리먼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div한테 줘야 되는 거고, 왜? A는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은 기본적으로 너비 높이가 최소 축소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온라인을 여기다 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A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폰트 웨이트 줘가지고 글씨도 굵게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도 7re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사는 레터 스페이싱 뭐다? 자간이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0.4rem 이런 식으로 부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하게 되면 이제 메뉴는 완성이 끝났죠. 그래서 메뉴가 아니라 로고는 완성이 끝나는데, 로고부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뭔가로 감싸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내부로 감쌀 겁니다. 자, 내부로 감싼 다음에 이제는 바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뉴 텍스트들을 감싸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감쌀 거냐면 섹션의 자식으로, 그 다음에 A 탭 이런 식으로 감싸줄 거예요. 브랜드. 자, 그러면 요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구현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이 블럭 요소들이 지금 한 줄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섹션 내부의 자식인 섹션을 뭘로 바꿔야 돼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얘네가 한 줄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부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부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중복이 발생했을 건데 중복을 최소화시켜보라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부의 섹션에 A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돼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자식인 섹션의 자식인 A한테도 여러분들이 컬러를 뭐 한다? 뭐 블랙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논 처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디도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고 작업할 때도 지금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 있고 컬러 블랙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A의 엘리먼트라는 거는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A 엘리먼트를 쓸 때마다 이런 걸 추가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부 섹션 A 요 녀석을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위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자, 이걸 뭐라고 한다? A를 평범하게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A의 뭐다? 노멀라이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글씨 같은 경우는 폰트 웨이트 줘가지고 글씨를 좀 굵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섹션 아트에 여러분들 너비를 한 120픽셀 정도 줘가지고 일정한 너비를 가지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신 거면 잘 하신 건데, 자, 일단은 이것도 해봅시다. 자, 이제 마우스로 올렸을 때 작업해야 되니까 A한테 호버하신 분들 계실 건데, 자, 잘하신 겁니다. 자, 레드. 자, 그러면 요것만 쓰고 나서 확인해 보면 마우스에 올렸을 때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언더라인 줘야겠죠, 언더라인. 그쵸?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도 생기네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이 너비를 최대화로 시켜야 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이 너비 값이 120픽셀이면 되겠구나. 누구도? A도. 자, 이거 A 엘리먼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공간이 얼마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A는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본 분들은 굉장히 잘한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섹션에다가 너비 120픽셀 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20픽셀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먹죠. 왜 안 먹는다 했죠? A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죠. 인라인 속성은 제가 뭐가 안 먹는다 했어요?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죠?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라인 요소한테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을 빼고 인라인 요소한테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줘봤자 안 먹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어때요? 너비가 늘어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군가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외주를 맡겼는데, 자, 여러분들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메뉴의 너비를 15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150픽셀로 바꾸게 되면 어디도 똑같이 바꿔줘야 돼요? A 엘리먼트의 너비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여기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수정할 때마다 여기를 계속 수정해야 되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어떤 특정 구조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밑에 하위 요소까지 디자인이 다 수정돼야 된다?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를 얘가 너비가 바뀌어도 이 녀석이 알아서 그 너비가 해당 너비가 바뀌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어떻게? 자, 디스플레이 중에 너비를 최대화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죠. 바로 누구?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그럼 얘한테 뭐 주면 된다? 블럭 주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똑같죠. 그죠? 왜 똑같은 거예요? 부모 너비가 어떻게 되던 A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너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얘가 그 너비를 유지하는 거죠. 왜? 부모 너비 안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줄여볼까요? 120픽셀 해도 똑같죠. 그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부모 너비가 바뀐다 해가지고 A 엘리먼트까지 너비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뀌면 얘는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거는 부모 너비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 너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120픽셀이면 그거에 맞게, 150픽셀이면 그거에 맞게 A 엘리먼트도 어떻게 된다? 너비가 줄고 늘어날 수가 있다. 요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호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좌측에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섹션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호버가 되라. 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되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 안에 자식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데 A한테 호버를 했을 때 그 자식 요소까지 디자인이 다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호버는 좌측에다 당기는 게 좋다. 근데 호버는 좌측에다 당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부한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부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내부라는 녀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얘잖아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볼까요? 자, 이 녀석은 요만큼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인 A는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도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강사님 A 엘리먼트의 너비를 최소화시켜서 그냥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UI를 고려한 퍼블리싱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UI를 고려했다는 게 뭐예요? UI가 뭐죠, 여러분들? UI가 뭐예요?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죠? 자, 여러분들 UI UX 뜻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UI UX가 뭔지도 모르면 퍼블리싱 작업 못해요. UI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끔 여러분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용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메뉴를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이동이 돼야 되지만 혹시 몰라잖아요. 고객이 여기를 클릭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을 수도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UI를 고려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잘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